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뭘 좀 아는 언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제대로 관리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침묵의 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골다공증 예방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골다공증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게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뼈를 촘촘한 스펀지 케이크라고 한다면 골다공증에 걸린 뼈는 구멍이 뻥뻥 뚫린 치즈 같은 상태예요. 그럼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한 질병일까요? 국내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50세 이후 여성 3명 중 1명, 50세 이후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겪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침묵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져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대퇴골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돼요. 이건 일부 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T점수라는 걸로 결과가 나와요. T점수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나이와 호르몬 변화예요. 30세부터 매년 0.5%에서 1%씩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성도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두 번째, 흡연이에요.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도 막아요. 세 번째, 과도한 음주예요.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뼈 형성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세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에요. 한국인의 70%가 칼슘 섭취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어요. 단백질도 중요해요.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번째는 질병과 약물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이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양 관리예요. 먼저 칼슘의 왕, 우유와 유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성인은 하루에 칼슘을 1000mg에서 1200mg을 먹어야 해요. 우유 1컵, 200ml에 칼슘이 240mg 들어있어요. 하루에 우유 3컵에서 4컵 정도 마시면 충분해요. 요거트, 치즈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인의 숨은 칼슘 보고가 있어요. 바로 멸치예요. 멸치 20g에 칼슘이 무려 5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우유 2컵과 같은 양이죠. 뱅어포, 건새우도 칼슘이 풍부해요. 식물성 칼슘의 대표 주자들도 있어요. 두부 반모에 칼슘이 200mg, 참깨 2큰술에 160mg이 들어있어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칼슘이 많아요. 그런데 칼슘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뼈의 동반자 비타민 D가 있어야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5분에서 30분 햇볕 쬐기예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류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짠 음식은 줄이세요.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돼요. 탄산음료의 인산도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영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을 때 더 튼튼해져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걷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를 목표로 하세요. 조깅, 등산,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하시면 돼요.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뼈를 강화해요. 15개에서 20개씩 3세트 해보세요. 플랭크는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요.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한 발로 30초간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해도 돼요. 요가나 태극권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좋아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해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골프 스윙처럼 허리를 급하게 돌리는 동작은 피하세요.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와 상담 후 운동하세요. 영양과 운동 외에도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첫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골절 위험이 2배나 높아져요. 금연하면 수년에 걸쳐 뼈가 다시 강해집니다. 두 번째, 적절한 음주예요.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골절 위험이 증가해요.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 낙상 예방이 핵심이에요. 집 안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바닥에 전선이나 물건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화장실이나 계단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보세요. 밤에 이동할 때를 위해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세요. 굽이 높은 신발보다는 낮고 안정감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그럼 언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다면 더 일찍 검사받는 게 좋아요. DXA 골밀도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에요. 요추와 대퇴골을 주로 검사해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 방사선 노출도 거의 없어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에요. 단, 턱뼈 괴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해요. 연령대별로 전략도 달라요. 20대에서 30대는 골량 저축 시기예요. 이때가 평생 뼈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충분한 칼슘과 운동으로 최대한 많은 골량을 만들어 두세요. 40대에서 50대는 골량 유지 시기예요. 40대부터는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에 급격한 골량 감소가 일어나요. 이 시기부터는 골량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계속 유지하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량을 늘리세요. 폐경기 여성은 특히 칼슘 필요량이 증가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다른 질병들이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60대 이상은 골량 보존 시기예요. 60대 이상에서는 골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에 중점을 두세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세요. 태극권, 요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는 필수입니다. 1년에서 2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영양 상태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충제도 고려하세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칼슘 1000mg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 걷기와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세 번째, 금연 금주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평생 건강한 뼈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노화 예방과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생활에 대해 찾아보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주 찾아와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